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그런 나라가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그 기적의 문이 닫혀버린 지금,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행 열차의 마지막 승객이었고, 이제 그 문은 영원히 닫혔다. 자, 이 아주 강력한 비유로 바로 시작해보죠. 이게 단순히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성장, 바로 마지막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70,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던 나라가 글로벌 테크 강국으로, 이건 그야말로 압축 성장의 신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기록인데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경우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뤄낸 기적이라는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딱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바로 중진국 함정인데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거의 미친 도박 같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첨단 산업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 함정을 그냥 정면으로 뚫고 나가버린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아주 무거운 청구서가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위해서 치러야 했던 그 엄청난 대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고속 압축 성장이 남긴 짙은 그림자입니다. 너도 나도 대학을 가니까 교육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대졸 학위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요. 속도를 위해서 모든 걸 갈아 넣는 말 그대로 초긴장 사회가 됐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번아웃, 여기에 소셜미디어가 부추기는 과시소비 문화까지.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0.80, 2025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전망치입니다.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보다도 낮은 충격적인 수치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이 낳기 싫다는 문화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끝없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처절한 경제적 방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집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자산가인데 막상 내 통장에는 돈이 없는, 그래서 늘 불안한 벼락거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딱 4글자로 요약하는 말이 있죠. 바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분명 모든 게 풍족해 보이는데 정작 나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광범위한 경제적 불안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에서 바깥 세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계화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세상은 이제 거대한 요새들로 나뉘어 서로를 경계하고 있어요.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효율이 최고였죠. 지금은 아닙니다. 안보가 먼저예요. 자유롭게 무역하던 시대는 가고 자기 나라부터 챙기는 보호무역의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뭉치는 블록과 동맹의 시대, 협력보다는 경쟁이 앞서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은 크게 세 개의 거대한 경제 요새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먼저 AI와 첨단 반도체 같은 기술을 꽉 쥔 미국 중심의 기술 요새, 그리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제조업을 장악한 중국 중심의 자원 요새, 마지막으로 강력한 규제와 독자 노선으로 살아남으려는 유럽의 생존 요새가 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정말 큰일 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국이 이런 거친 세상에서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플레이어로 떠오르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은 바로 초크 포인트 파워에 있습니다. 초크 포인트라는 게 말 그대로 목을 조를 수 있는 지점이라는 뜻인데요.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딱 장악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더해서 한국은 단순 조립 국가가 아니에요. 이 초크 포인트의 주인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AI 혁명, 대한민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바로 한국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첨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 그럼 실리콘밸리의 AI 서버도 멈추고 독일의 자동차 공장도 멈추고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심장박동을 우리가 쥐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들을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기술과 재능을 한국 안에서만 팔지 마세요. AI 번역기 같은 도구를 무기로 삼아서 전 세계를 상대로 달러를 버십시오. 둘째, 자산을 원화에만 묶어두지 마세요. 미국의 S&P 500 ETF처럼 안정적인 글로벌 자산으로 반드시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남과 비교하는 소셜미디어의 압박에서 벗어나세요.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는 심리적 독립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어디에 돈이 몰릴지 그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만의 요새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할 테니까요. 에너지 안보를 위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비하는 사이버 보안, 그리고 자원 무기화에 맞설 도시광산 같은 재활용 기술, 바로 이런 분야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조각조각 나뉘는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 초크 포인트라는 강력한 힘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까요? 아니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무기가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미래가 될 겁니다.